바이러스 복제 원리.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복제와 관련된 노벨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 동물, 식물, 미생물 모두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자신만의 바이러스가 있죠. 이를 박테리아를 잡아먹는다는 뜻인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발견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이지만 25년 동안의 계속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1940년에 막스 델브리크가 박테리오파지에 관심을 가진 후 살바도르 루리아와 엘프레드 허쉬도 역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모든 생명 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제를 연구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 문제의 연구 모델이 될 만한 박테리오파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델브리크, 루리아, 허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접근법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초기에 그들은 각자 자신의 학파를 형성하였고 고무적인 지적 분위기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태도를 지닌 재능 있는 과학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의 지휘 아래 연구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죠. 박테리오파지에 관한 연구를 애매한 경험주의로부터 정확한 과학으로 변화시킨 델브리크는 생물학적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고 규명하였습니다. 그는 루리아와 함께 정량적인 측정 방법을 고안하고 통계학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훨씬 예리한 연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델브리크와 루리아는 주로 이론적인 분석에 강했던 반면 허쉬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실험가였습니다. 델브리크의 연구는 1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박테리오파지의 세포 주기를 자세하게 완성하였죠. 복제 과정의 여러 단계들도 각각 명확하게 연구되었습니다. 박테리오파지 입자는 핵산을 포함하는 핵심 물질로 구성되며 단백질 외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외피에는 세포 내 물질과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고 이 효소는 세포 표면을 부식시켜 박테리오파지 코어를 세포 내로 주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후 이 단백질 외피는 더 이상 감염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박테리오파지 코어의 침입으로 세포 활동은 빠르게 변합니다. 세포의 화학적인 도구는 그대로 있지만 이를 조절하는 조절센터는 차단됩니다. 그 대신 박테리오파지 코어가 세포 내 화학작용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입자만을 생산하도록 명령하죠. 마지막에 성숙한 입자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세포벽이 용해되고 새로 형성된 박테리아가 세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의 박테리오 입자는 10분에서 15분 안에 수천 개 이상의 새로운 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핵산은 원칙적으로 반복된 복제를 통해 형성됩니다. 아주 드물게 합성 과정에서 오류가 일어나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진 개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일 새로운 개체가 전혀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오류가 생긴다면 이 또한 연속적인 복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생긴 박테리오파지에는 본래의 형태와 다른 성질을 가진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돌연변이를 통해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관련 바이러스 입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개의 단일체에 의해 부분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이른바 재조합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조합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본래 특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새로운 변종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재조합된 성질을 분석하면 우리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복제되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변종을 모으고 전반적인 교차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의 유전적 구조는 더욱 자세히 밝혀졌죠. 1950년대 초 생물학적 현상이 분류되고 정확한 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세균의 작용 양식은 이전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의 상호작용과 세포 활성의 조절작용이 유전적으로 활성화된 외인성 구조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으로 생물학의 많은 분야는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박테리오파지의 세포 주기에서 기본 과정들을 정리하는 것은 분자 수준에서 화학 용어로 이들을 정의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작용 기전이 박테리오파지, 미생물, 그리고 더 복잡한 세포계의 활동도 조절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델브리크, 허시, 그리고 루리아는 현대 생물과학의 실질적인 창시자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유전학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 과정의 유전 조절 작용 기전을 밝히기 위해 주로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박테리오파지 연구로 고등동물의 바이러스 질환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발견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테리아의 생물학적, 의학적 중요성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들의 광범위한 실용성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된 것은 위의 세 사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델브리크, 허시, 그리고 루리아는 1969년 이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